어떠한 게시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클릭하니까 바로 동영상이 보였고 남자가 카메라를 막 만지고 촬영을 시작을 해요. 여자가 울고 있어요 막. 거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기톱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다 봤어요. 안 본 게 없어요, 사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얼마 전까지 이제 네이트판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해고를 당하게 돼서 현재는 다른 모데레이터 일을 하고 있고요. 3년 정도 이쪽 모데레이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안녕하세요. 인천에 사는 36살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네이트판이라는 곳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요. 콘텐츠 모더레이터요. 네. 저속한 표현이나 음란성이나 불법 광고물 이런 부분을 지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딱 어떤 직종이다 업종이다라는 거는 정확하게 모르고 있었거든요. 해고를 당하고 부당 해고를 진행을 하면서 이쪽 이제 직종이 모더레이터라는 거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컴퓨터로 했었거든요. 좀 더 글이 잘 보여요. 크고. 근데 이제 아기가 있다 보니까 계속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컴퓨터보다는 노트북을 선호하게 된 거예요. 한 20명 정도 되는 근무자들이 있는데요. 시간마다 모니터링 요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모든 글을 다 봐야 해요. 걸러주지는 않고요. 그 글 하나하나를 다 읽어보고 제가 일하는 컨텐츠에는 청소년들이 많아요. 그래서 자음, 모음 그런 것도 잘 봐야 하고 영어를 섞어서 욕을 할 수도 있고 욕설 백과사전이라는 단어장 같은 게 있었어요. 저절로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잘 모르면 이제 서치를 해서 야한 단어도 있고 욕설도 있고 광고물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캐치를 해야 해요. 사람들이 봤을 때 깨끗해 보일 수 있게. 댓글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근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가 딱 코로나가 터졌을 때였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거의 집에만 있는 생활들을 많이 하셨으니까 학교도 학생들이 안 갔잖아요. 온라인 수업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네이트판에 일이 엄청 많았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근무였는데 이제 한창 피크인 거죠. 그때 시간이 학생들에게. 한 4시간 일했을 때 3만 개도 찍어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결국에 1시간에 5천 개가 넘는다는 뜻이잖아요, 댓글이. 근데 말이 안 돼요. 검수하는 게 아이돌에 열광을 하잖아요, 또 학생들이. 그 연말 시상식이나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가 앨범을 낸다거나 경쟁을 하거나 싸우거나 이러면 정말 일이 많죠. 후보 때는 이 글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 갈 때도 노트북 들고 코로나 때도 막 10시간, 막 12시간 이렇게 일한 적도 있거든요. 토요일 날 12시간 일하고 그 다음날 쉬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아무것도 못해요. 눈이 아파서. 안 본 게 없어요, 사실. 뭐 남자 성기, 여자 성기, 가슴, 나체, 뭐 야동, 대변 사진 그리고 뭐 잔혹한 피 막 이런 거랑 자해 사진 그냥 다 봤어요. 처음에는 한 장의 사진을 보고 좀 이게 잔혹하다 그러면 그거를 지우고 그거랑 비슷한 걸로 있으면 그냥 곁눈질하면서 지우는 거죠. 보고 있으면 잔상이 남으니까. 칼부린 사건의 사진들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보았고 가끔 이제 깜짝 놀라게 하는 이제 귀신 사진들을 올려요. 평소에는 어휴 이 자식들 또 이러면서 삭제를 하지만 임신 때는 그게 입덧을 하고 있는 상태면은 뭐든 이제 안 좋은 걸 보면 더 속이 안 좋거든요. 다른 분한테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봐줄 수 있냐.
내가 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지금 임신 중이니까 좀 봐달라라고 얘기한 적 있어요. 근무하면서 제일 좀 충격적이었던 건 야간에 근무했을 때인데 어떠한 게시글에 댓글이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링크가 하나 올라와서 들어가서 보게 됐는데 그 영상이 어떻게 돌아다녔는지는 진짜 모르겠어요. 클릭하니까 바로 동영상이 보였고 남자가 카메라를 막 만지고 촬영을 시작을 해요. 저는 이 유해성 판단하기 위해서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유가 가야 돼요. 왜 삭제가 되었는지. 여자가 울고 있어요 막. 거기서부터 뭔가 느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더니 전기톱을 갖고 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삭제를 하려고 매니저들한테 이걸 공유를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미 이제 비싹처럼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빨리 올렸다가. 사실인 거를 깨달았을 때부터 이제 사실 지금도 소름이 돋아요. 제가 이제 관리자님한테 제가 좀 이 더러운 상대를 계속 봤다. 그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힘들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하긴 했거든요. 뭐라고 하던가요? 그냥 웃으셨어요. 회사에서 어떠한 것도 처음에 입사할 때 안내도 없었고 어떤 범위까지 볼 수 있다 이런 것도 알려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까지 음란적이거나 이런 게 올라온다고 생각은 못 하잖아요 사실. 충격을 받아도 뭘 해도 저희가 어쨌든 근로자가 아니잖아요. 회사에 속해 있는 근무자가 아니고. 정신적으로 내가 너무 힘들다. 그래서 좀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해도 저희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프리랜서는 모든 지출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것도 제공이 그동안 되지 않고 있던 거죠. 계약 기간이 3개월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3개월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1개월도 있고. 산후조리원이랑 아기 낳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1개월이 2번인가 3번이 있었어요. 어쨌든 제가 여기 5년을 일을 했잖아요. 5년이라는 시간이 길잖아요. 그 안에 아팠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일을 많이 했었어요. 자궁에 임신해서 응급으로 수술을 했었을 때도 아픈 와중에 노트북 챙겨서 가고 아기를 낳고 일주일 정도는 쉬었어요. 일주일을 쉬었는데 더 쉴 수가 없겠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제가 일을 안 하면 또 다른 친구들이 빵꾸 난 걸 계속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산후조리원에서도 한 2주간 일을 했죠. 출산휴가까지는 사실 그때는 바라지도 않았어요. 한 2달 정도만이라도 쉴 수 있으면.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저희를 근로자로 보지를 않아요 애초에. 근데 저희는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하고 똑같이 장소만 재택일 뿐이지 다 똑같았거든요. 이번에 제가 해고를 당하면서 2020년도 10월부터 2023년 6월 달까지 근무한 거예요. 근데 회사가 저한테 해고 통보를 할 때는 업무가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은 바로 계약 해지고 오늘부터 일 안 하는 건데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저희가 배려 차원에서 한 달 전에 얘기해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 5월 중순쯤에 그 얘기를 듣고 6월 말에 이제 6월까지 딱 근무를 하고 끝난 건데 과연 이게 배려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대체 나는 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지? 열심히 했는데 제일 바라는 거죠. 노동자성을 인정을 해주면 지금은 밥도 막 숨어서 먹는 상황이니까 기계로만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처리를 해야 해요, 이거는. 사람들에게 스트레스를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도 생각하고 나름 만족도도 있고 내가 봄으로써 내가 차라리 이렇게 나쁜 걸 보고 다른 사람들 보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무를 하면서.
네.